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헌법재판소가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잖아요. 네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하지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대한민국 예. 국민 모두가 예상하지 못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탄핵 심판이 있다 해서 약간 오보가 났었습니다. 오보가 나기도 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중요한 순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네. 이미 평이나 평론은 다 결쳤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시간표 상대로 갔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세요.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기대는 저도 그렇지만 3월 14일이라고 했는데 네. 물리적으로는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로 조금 뭐 연기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의 일정이 뭐 그 다음 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호준석 대변인은요? 평일을 주도하고 있는 재판관들은 아마 14일에 하고 싶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못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예.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냐. 네. 당초에 이제 예상했었던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네.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예. 지금 그 절차에서의 그 위법성 네. 또는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건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내부에서 제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에 지금 이르지 못했다라고 예.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까지라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건 해소하고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네. 다음 주에 뭐 금요일이면 하게 되겠지만 예. 못할 수도 있다. 그때도 그렇게 되면 이제 27일, 28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는 26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그렇게까지 늦추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니까 평일을 주도하는 재판관들은 예. 그것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장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저는 결론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있기 때문에 예. 기각이 되더라도 예. 어떤 그런 문제점, 과정의 문제나 역할에 대한 문제점 제시할 것 같아요. 감사원장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감사만 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네. 최근에 있었던 관저에 관련된 감사, 굉장히 부실하게 대응하는 것, 그리고 특히 검찰 검사장을 포함해서 한 3명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에 관련해서도 김건희 수사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위증을 했거든요. 예. 그 압수수색을 사무실이라든지 집에 다 했다고 했지만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그게 압수수색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사법부인 양 판단해서 불기소를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파면 즉 탄핵의 대상이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 어떻게 거죠. 결론 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그러나 예. 검사 이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고의적인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검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관여 정도가 미비하다면 예. 최소한 반부패 2부장 같은 경우 수사를 지휘했던 분들은 아마 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서재현 대변인의 전망 들어봤고요.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감사원장 탄핵은 예. 헌정사상 처음이었죠.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비상계엄을 촉발시키는 그런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발의된 날 그다음 그 했거든요. 예.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비상계엄 다음 날 결국 기어이 이걸 이제 탄핵을 의결한 겁니다. 소추를 의결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다 기각이고 예.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뭔지도 잘 국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예.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드 관련된 기밀이 예. 중국 측과 우리 시민단체에 먼저 흘러 들어왔다 이런 예.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감사원장 탄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문정부 표적 감사. 네. 예. 그리고 그 명품백 사건은요. 예. 그건 어느 법률가가 했어도 이것은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사유로 이제 탄핵 소추했다는 것은
그냥 보복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일지가 이제 최대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게 큰 이유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네, 예를 들어 구속 취소의 사유가 아니고 기간이잖아요. 예. 그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라면 헌재에서도 그럼 대통령으로서 그 비상계엄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또 탄핵 대상이 또 되는구나 그런 네. 확신.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소집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포고령 발표한 이후에도 국회의장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예. 그런 독단적인 헌법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예. 절차상 흥결이 더 지쳐졌기 때문에 어떤 뭐 지연하고 이런 거에서는 뭐 변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호 대변인은요? 당연히 그런 변수가 됐죠. 예. 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미뤄지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쨌건 헌재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 내부에서의 그 분위기도 기류도 좀 바뀌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속 취소 결정 이후로 민주당이 지금 비상대응에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상한 각오로 하는 지금 것이죠. 비상의총 매일 열고 있고. 네, 그죠? 2회 열고 장외 뭐 집회도 하고 자정까지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그냥 행동 자체가 헌재를 압박하기보다는 예. 그 국민을 어떤 염원을 대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네. 근데 큰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제한되겠죠. 그러나 예, 이제 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 그 마음을 다해서 행동한다는 거고 또 헌재가 미뤘다고 하는데 미루거나 신속하게 한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죠. 예. 네. 예. 그런데 원래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말 금요일쯤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론한 거잖아요. 그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는 변론 종결하고 뭐 10일, 13일이기 때문에 네.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해 보니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하더라. 이렇게 추측한 것이지 이게 알겠습니다. 관례도 아니고 특정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을 예. 전달하고 그런 것은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네.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권분리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압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당이고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원내 일당이고 예. 의회를 지배하고 사실 국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정책위의장도 그렇고요. 결론을 딱 정해놓고 파면이다. 파면 결정을 해라. 빨리 해라. 그것도 뭐 어떨 때는 날짜까지 정해서 예. 진성준 의장은 13일까지 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이건 협박이거든요. 예. 그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국회 그 입법권 예산권을 가지고 네. 사법부의 민원들 해결해 주면서 인사나 예산나 이런 것들 사법부가 원하는 법안들 다 입법해주고 예. 그다음에 법관 임용 연한까지 연장해 수건까지 해결해 주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력을 막 미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민주주의의 법치 질서 심각한 그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민주당의 비상의총이라든지 그 장외 집회 그리고 파면 촉구 등이 헌재의 압박이다라는 지금 근데 해석이에요. 압박보다는 촉구하는 것이죠. 제가 공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것을 기각이든 인용이든 신속하게 해달라. 즉 신속이라는 게 뭐 12월 3일 비상계엄 했으니까 12월 4일 날 결론 내는 게 아니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신속해달라는 그렇죠. 요구입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 희망은 저희들은 당연히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네. 그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런 압박이 아니고 신속하게 재판 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 매일매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18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예.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충분히 그만큼 숙고하라는 법 정신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정확한 워딩이 민주당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파면 예. 빨리 파면해라라고 지금 그 요구하고 있는 지도부가요. 아까 예. 파면은 요구하지만 예.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라는 게 변론길 다 했잖아요. 지금 네. 변론길 다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무제한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결론을 내셔야죠. 그 저기 이재명 네. 대표님 재판부에도 좀 같은 그 요구를 저도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논리를 계속 예. 했었어요. 예. 재판은 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알겠습니다. 신속한 네. 재판 심판 선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30번째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심우정 총장 탄핵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탄핵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금 기류가 바뀐 겁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탄핵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예. 책임을 묻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예. 사퇴하게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문제점을 국민한테 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검찰총장인데 본인들이 70년 동안 날로 그 구속 기간은 10일로 했는데 240시간으로 법원의 한 재판 판사가 제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되 상급심에서는 그거를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 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4일 지나서 우리는 지검에 또 내려보낸 거는 날로 합니다. 즉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아직 지금 현재로서 마지막인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호주석 대변인.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네.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결정한 판사를 탄핵해야지 예. 왜 검찰총장만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고요. 예. 민주당은 그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탄핵이 아주 특화된 정당이죠.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 21번이었습니다. 탄핵 발의가.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29번을 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밝혀진 사실로는 그래서 국회 예산으로 그거를 예. 이제 그 변호사비를 썼는데 22대 국회에서만 4억 원이 넘고 예. 그런데 그것을 수임한 변호사는 60%가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이 예. 그걸 수임해서 국가 예산으로 그거 이제 해왔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점은 이것도 상권 분립 위반이에요. 예,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직무 정지시키는 것만큼 심각한 인사권 침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직무 정지시켜 놓으면 그게 정부만 괴롭히는 겁니까?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민생, 경제 다 오시톱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 기관장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중요한 결정,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는 없거든요. 예. 실제로 민생이 다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줄탄핵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지금 해주셨는데, 예, 서 대변인. 사실 탄핵이 이렇게 남발된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의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 한 네. 명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했고 그리고 저도 탄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번째가 아니고 31번째 즉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탄핵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역풍을 계속 좌우 이렇게 고민하다가 본인이 나가버렸어요. 비대위원장으로. 그랬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인데 정치적 개입을 하고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그런 예. 부분은 저는 아. 조금 뭐 개인적으로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예.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29차례 지금 탄핵을 추진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결과적으로 예.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하더라도 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떤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뭐 한 달이라든지 예. 이렇게 하든지 혹은 탄핵의 그 결과 가기 전에 어떤 징계 절차를 따로 마련해서 뭐 네. 예를 들어 감봉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완전 직위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중간 과정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과로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완패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 그 예.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그 헌재 판단 이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저 탄핵의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요. 예.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면 그 비용은 그 탄핵 발의한 의원들이 아. 분담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피고가 되는 공직자들은 자기 돈으로 지금 변호사비 다 쓰고 있거든요. 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 그리고 완패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 잡아달라.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또 최근 나온 건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관저 정치 또 시작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그 메시지들은 네. 그 석방된 날 덕담 차원에서 한 얘기죠. 예. 그리고 저희 당이 어쨌건 지금도 이제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예. 당원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그런 그 인사 차원에서 예. 방문을 한 것이지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일절 어떤 발언이나 네.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예. 자제하고 법치 질서 존중하고 그런 그 입장이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관저 정치 관련해서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어떤 관저 정치를 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저 정치가 아니고 저는 디지털 정치. 예, 그래요? 디지털 정치라고 네. 계십니다. 그게 전화로 이제 하시겠죠, 이제는. 예. 왜냐하면 이제 파면 되기 전까지는. 예. 그러나 파면이 되고 나려면 이제 다시 아날로그 정치, 만남이라든지 국민들을 만나서 거리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파면 전까지 지금은 조심해서 디지털 정치, 그리고 파면 이후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즉 만남과 전화가 복합되는 디지로그 정치를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 특검법 공포하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이 그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잖아요. 예, 예.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경제에서는 큰 리스크거든요. 예. 이 장본인이다 리스크를 가장 확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예. 마은혁 재판관 지금 민주당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의 재판에는 관여하지 마라. 그러나 예. 임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오늘 또 뭐 파면이든 기각이든 결과 나오기 전에 법과 뭐 법률에 따라서 위배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신속하게 임명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예. 본인이 고민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속하게라는 게 며칠 또 몇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임명관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예. 재판에 영향이 없다. 변론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또 변론 제기해도 결과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헛된 꿈은 버리시고 그냥 마은혁 임명관 재판관대로 임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네. 기계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느냐고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최상목 대행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권한 대행이 된 이상은 국민들의 여론, 국정의 안정성, 또 국제 관계 모든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국면에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한다면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 저는 수습 불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도 지금 한덕수 총리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왜 안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마지막에 그 헌재법에 안 되도록 돼 있는 수사 중인 기록을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헌재가 법을 예. 어기면서까지. 예. 근데 검찰이 법에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못 낸다라고 했으면 그것도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선고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에 예. 경제부총리를 했고 통상교섭 본부장을 했고 예. 주미대사를 한 사람이 만약에 초야에 있다면 예. 여야가 찾아가서 삼고초려해서라도 일단 급한 불 좀 꺼주십시오. 이래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손발을 묶어놓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덕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도 직접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부터 헌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부터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공범장, 내란 방조자처럼 이렇게 혐의를 씌우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국무총리로 하게 되면 네. 여야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시켰어야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무회의에 소집을 안 하고 했을 때도 국무총리라는 분이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해서 한두 시간 또 연기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 네. 근데 지금 한 총리 예. 탄핵 심판에서는요. 예. 내란죄는 아예 또 빼버렸지 않습니까? 논점 자체가 아니고요. 예. 현직 대통령한테 작자 이런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것은 그 대통령이라는 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민주당이 어떤 내란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반국가 세력을 지금 또 획책한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헌법의 체계에서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죠. 표현 부분에 있어서 네. 좀 품격 있는 표현을 당측에서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좀 늦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늦춘다는 게 아니고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심판 기일이 아마 12월 14일이나 15일 정도 된 예, 것이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말일 정도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 또 시기적으로나 그리고 또 중요도 측에서도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를 판단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 뭐 천하람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 좀 친하지만 뭐 네. 민주당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냥 개혁신당이 급한 거예요. 지금 명태균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공수처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공수처가 잘못이 있으면 공수처 법안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왜 폐지합니까? 국회의원이 일 못한다 국회를 폐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선 후보 그 추천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고 대통령직을 하게 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 어떤 기탁금이라든지 그 돌려주나요? 원래 못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조기 대선 기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 급하다. 너무 급한 거죠 지금. 예. 그럼 공수처 폐지법 폐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공수처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아, 보면은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구속 그 영장 할 때도 보면은 1차 때도 실패하면서 2차 때 느닷없이 경찰에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했잖아요. 예, 예. 그 경찰이 그런 거는 법의 절차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혼란을 자초한 어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예. 공수처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감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하죠. 그리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네. 수장이 잘못하면 사퇴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고위공직자들이 부패 또는 등등의 그 범죄로 예. 수사받고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너무너무 예. 많습니다. 감시할 사람이 없습니까? 네. 공수처는 매년 수백억 원씩을 쓰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실제로 직접 기소한 건은 손에 꼽을 정도. 그중에 유죄 판결 받은 것은 제 기억에 뭐 한 건인가 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2021년에 공수처 차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입니다라고 이제 자인을 했었고 그 아마추어가 우리나라의 국정 질서를 얼마나 혼란시켰는지 이번에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요. 예. 개혁신당만이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수처는 폐지, 공수처장은 탄핵 또는 처벌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언제 열릴지가 최대 관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평의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예, 강하게 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8대 0이 아니고서야 뭐 6대 2라든지 예. 뭐 5대 3 그리고 뭐 4대 4가 나오게 되면 그 혼란은 또 가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각이든 파면이든 그 8대 0 전원 합의체로 해가지고 전원이 같은 뜻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헌재의 결과가 미뤄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예. 계획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빠르다 느리다는 그 약간의 주관적인 입장인 것이잖아요. 예. 헌재에서는 계획대로 평의하고 변론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근데 걸로. 민주당은 신속 재판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속 선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하다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변론 기일도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예. 요청해서 일주일 또 연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헌재에서 1차부터 11차까지 다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논란의 여지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경제 공동체지 여러 가지 이슈화 되는 것보다는 저는 클리어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론이 났고 하면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결론이 났다면 신속하게 그렇죠. 해라. 네. 그 결론이 났을지 안 났을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결론이 예. 안 났으면은 신속하게 못 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근데 사실 추론이에요. 지금 추론 맞습니다. 보안이 예. 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짐작해 보는 거죠. 네. 객관적인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근데 제가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네. 8대 0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고요. 예. 6대 2와 5대 3 사이에서 거기서 지금 줄다리기와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에서는 8대 0이 아니라 6대 1, 6대 2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예. 과정에서 뭐 예. 특정인은 거론하진 않겠지만 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긴 하는데요. 예. 그러나 대다수 분들은 당연히 8대 0으로 예. 판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음. 어떤 그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야 대변인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